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권한을 저를 주셨더라고요. 네,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화면을 다시 한번 잠깐만 끊고요. 다 잘 보이시죠? 그쵸?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음, 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남긴 긴장 하루 한 포로 풀다 마그네슘 릴렉스 6월 4일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뉴트라이트의 새로운 신제품이 또 6월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 6월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마그네슘 릴렉스 이외에도 6월 11일 특별한 눈 건강을 위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제품을 빠르게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 릴렉스이고요. 네, 화면 잘 넘어가시죠? 그쵸?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이 마그네슘 릴렉스. 이 제품의 이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소가 전면에 딱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마그네슘 릴렉스의 주 원료는 마그네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 지금 화면에 제가 잘 띄워놨죠? 눈이 떨린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떨린다. 혹은 눈이 떨리면, 너 영양소 중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거나 하셨거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 또 굉장히 궁금해 해야 되죠? 도대체 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떨리는지. 그거 또 굉장히 궁금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살펴볼 건데, 이 마그네슘과 눈떨림과 관련된 이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미네랄의 상호작용이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마그네슘 말고 또 다른 영양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또 다른 영양소 하나를 또 끌고 와야 되거든요. 이 마그네슘의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 칼슘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칼슘은 우리가 조금 만만하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많은 리더님들 칼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칼슘 하면 뼈 건강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 말 그대로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다. 요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벽돌이 뭐라고요? 벽돌? 벽돌이 칼슘이에요. 나의 몸을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벽돌처럼 쌓아 올리는 근골격계의 뼈대, 칼슘으로 쌓아 올린다. 그런데 우리 집 지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막 직접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집 많이 보면 알죠? 벽돌만 차곡차곡 쌓으면 집이 되나요? 벽돌만 쌓으면 집이 된다? 집이 안 돼요. 왜? 바람이 불거나 지나가던 누군가가 놓은 이런 벽돌에 이렇게 기대면 어떻게 되죠? 벽돌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벽돌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가 필요하냐? 고정. 시멘트질이 필요하거든요. 벽돌을 시멘트질해서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근데 그 고정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마그네슘이 합니다. 뼈 건강적인 측면에서 벽돌은 칼슘, 시멘트는 뭐? 마그네슘. 근육과 미네랄이잖아요. 지금 칼슘, 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시 칼슘으로 돌아와서 뼈 건강적인 측면에서 칼슘은 벽돌, 마그네슘은 시멘트인데 근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칼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칼슘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근육의 수축과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에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근육을 수축시키고 흥분시키나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또 끌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칼슘의 99%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뼈에 들어있어요, 뼈. 뼈하고 이빨, 뼈하고 이에 들어있죠, 그쵸? 근데 99%면 1%가 모자라잖아요? 1이 없어요. 100에서 99를 뺀 나머지 1%, 이거 뭐죠? 칼슘? 혈액에 녹아져 있거든요. 피 속에 녹아져 있어요. 피 속에 녹아져 있는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흥분시키거나 굉장히 이렇게 조절하는 신경 전달하는 이런 역할 누구? 혈액에 녹아져 있는 칼슘이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99%의 칼슘과 1%의 칼슘. 혈액에 녹아 있는 거, 뼈에 있는 거, 누가 더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시죠? 뼈가 아니죠. 혈액이 중요해. 어머, 얘는 99고 얘는 1인데 어떻게 1이 더 중요한가요? 그 1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의 수축과 흥분, 신경발과 관련된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혈액에 녹아져 있는 1%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제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 뭐라고 그랬죠?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의 박동조차도 혈중에 녹아져 있는 칼슘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절되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이런 역할을 혈액에 녹아져 있는 칼슘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뼛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빼와요. 나 이미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너무 약한데 혈액으로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너무 약해도 혈액에 있는 농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어 근육의 수축과 흥분은 칼슘이 한다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항상 흥분돼 있어요. 항상 몸이 막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고 막 이렇게 벙벙벙 뜨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꼭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을까요? 편할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도 굉장히 긴장되고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큼은 수축과 흥분이 필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완되고 안정화되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마그네슘이 해요. 어떻게 그런 역할을 마그네슘이 도와줄까요? 녹아져 있는 칼슘이 근육세포로 들어오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근육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의 안정, 신경의 안정적인 역할, 뭔가 이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한다? 마그네슘. 뼈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친구가 손을 짚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근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칼슘 우리 기왕에 이야기를 나눈 김에 이 칼슘 혈액에 녹아져 있는 게 중요하다. 뭐에 의해서 농도가 조절이 될까요?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중 칼슘 레벨이 조금 변화할 수 있겠죠. 근데 부족하면 뼈에서 바로 빼내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칼슘을 음식으로 얼마나 섭취를 할까요? 농담처럼 말씀을 매번 드렸죠. 뭐라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권장량 이상 칼슘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어요. 60에서 70% 정도? 그 이상을 막 넘치게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유가 있는데, 치즈가 있는데, 멸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유 및 유제품, 요 부분은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많은 리더님들이 그 안에 칼슘이 있지만, 얘가 굉장히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체내에서 산도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이제 알칼리인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우유와 치즈를 많이 먹으니까 골다공증이 없겠네? 아니죠. 그쵸? 골다공증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우유 민 유제품 말고 우리의 또 굉장히 고유의 굉장히 좋은 칼슘의 근원이 있죠. 멸치가 있어요. 멸치. 멸치를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멸치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어떻게? 멸치로부터 칼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은 뼈채 먹는 생선이기 때문에 뼈를 먹어야 되는데 뼈를 우리가 먹는다 안 먹는다 잘 안 먹어요. 멸치를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은 육수를 낼 때 막 멸치를 막 통으로 많이 넣어서 많이 끓여가지고 육수를 낸 다음에 뼈 어떻게 한다? 싱크대에 탁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육수에는 칼슘이 녹아져 있을까요? 안 녹아져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멸치 육수는 사실상은 농담처럼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바닷물을 뛰놀던 멸치의 그 떼국물을 우리가 먹는 거다. 안 먹고 불필요한 것을 먹어요. 어머, 그럼 멸치 볶음 먹으면 되잖아요. 멸치 볶음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안에 나트륨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짜게 먹으면 어, 짠긴 이런 나트륨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먹고 있다라는 거. 그럼 마그네슘은 어떨 거야? 그럼 합리적인 의심, 칼슘은 부족하게 먹는 건 알았어. 그래. 그럼 마그네슘은 어때?
마그네슘도 궁금하시잖아요. 마그네슘 어떻게 하냐면 마그네슘도 부족하게 먹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의 둘 중 하나는 마그네슘을 부족하게 먹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열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영양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하게 먹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칼슘은 뼈채 먹는 생선, 멸치 뭐 이런 데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부족하게 섭취하는 마그네슘 어떻게 섭취하시면 될까요? 마그네슘의 근원 식품을 조금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마그네슘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꽤 만만한 이런 음식들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 부족하면 근육 이완, 신경 안정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니 내가 그러면 음식으로 먹어볼까? 여기서 넣을게. 네, 그거는 만만한데, 네, 그거는 만만한데 양이 어떻다?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나나로 마그네슘 내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을 먹는다라고 하면 바나나를 몇 개 먹어야 된다고요? 양손 가득 들어야 돼요. 12개. 그래서 사실은 양손으로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농담 삼아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허리춤에 끈을 매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리춤에 끈을 맨 다음에 바나나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물러질 수 있거든요. 줄을 매어서 걸고 다니면 한 송이 걸고 다니시면 한 송이가 12개 좀 틀릴 거예요. 12개가 될 거예요. 허리춤에 줄을 매어서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다니면서 땡마다 똑같이 먹어라. 12개. 좀 어렵죠. 그쵸? 양이 많아요. 그러면 좀 부피가 작은 아몬드를 먹어볼까요? 아몬드 몇 개를 먹어야 되냐면 118알을 드셔야 돼요. 꽤 많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새 모이 같은 주머니를 준비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드시면 되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 7접시 꽤 많죠. 이거를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한 끼 골라서 먹으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 먹으면 어떨까? 바나나는 4개, 아몬드는 한 40알, 시금치는 2접시. 요거는 좀 가능할 것 같죠? 얼핏 근데 이런 형태의 자연물을 어린이들 혹은 20대, 30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어떤 특별한 기호식품이 있는 마라탕을 좋아하고 라면을 좋아하고 막 이런 어떤 기호가 있는 젊은 층들은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천연물을 먹어야 돼.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먹어야 돼. 어르신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제 드시는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들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이 부족하다. 마치 칼슘하고 짝이라도 한 것처럼 권장 섭취량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만 어떻게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그네슘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제대로 꽉 채워서 먹지 못하는 문제 이외에도 마그네슘이 자꾸자꾸 고갈되도록 하는 요인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스트레스고요. 스트레스. 근데 이건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내가 마음으로 받고 머릿속에 정신적인 어떤 형태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에너지를 고갈시켜?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카페인.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집이잖아요. 그렇죠? 밥은 안 먹어. 밥은 안 먹어도 커피를 안 먹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커피를 특히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또 여기에 플러스로 음주를 하시게 되면 신장에서의 마그네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먹었는데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공식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그네슘이 조금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요. 걔를 가공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이용 효율을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스트레스, 이거는 스트레스 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도대체 왜 영양소가 고갈되느냐. 이 과정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그 다양한 상황,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는 오늘 긴팔 옷을 입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또, 화장대, 그 옷장을 열었는데 여성 리더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 이래도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래서 사실은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 여러 과정에서 사실은 뭐 크건 작건 를 받게 되는데 인간의 긴 어떤 면에서 보면 진화론적인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보다 어떤 때 행복을 받거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열매를 따러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몸 안에서는 그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우리 흔히들 스트레스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졸 같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과 이것의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뇌의 구조를 보면, 이 겉쪽에 꾸불꾸불한 거,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뇌에서도, 큰 뇌에서도 겉껍데기, 대뇌 피질은 굉장히 인간적인 영역의 뇌예요. 무언가를 보면 감동하고 막 배우고 싶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되고 싶고 막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영역이죠. 근데 이 뇌에는 이런 인간적인 영역의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중심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뇌 혹은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 파충류 이상의 모든 동물들이 이 생명의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체온을 조절하거나 생식, 계속 남기 위한 이런 어떤 방법이죠. 생식이나 생존이나 체온이나 이런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요런 것들을 통제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생명의 뇌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분화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옷장에 입을 옷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진 건데 내 몸에서는 이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왜 심장 박동이 빨라질까요? 온몸 곳곳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더 많이,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신경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곤두서죠, 그쵸? 감각이 예민해져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의 영역인 시상하부가 자극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장세포가 곤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과정? 에너지의 사용량이 높아지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에너지 사용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과정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 영양소도 소실이 되지만 마그네슘도 함께 소실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급감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쵸? 근데 스트레스 유발 요인 뭐라고요? 내가 싫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 무슨 상황이죠? 오늘 날씨 너무 더웠거든요. 막 30도 가량, 뭐 거의 다가가고 햇볕이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 5월인데 6, 7, 8월 얼마나 더우려고 그래? 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러닝하는 거. 근데 러닝 할 때 어떨까요? 러닝할 때 막 너무 해피하신가요? 나 오늘도 달려. 너무 행복해. 아니죠, 그쵸? 달리러 나가기 전에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요. 달리는 동안에도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이런 어떤 상황?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의 과정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 그 모두가 사실은 현대인의 삶 그 자체는 스트레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들리실 때는 아니지만, 지금 시간인 관계상,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판정하는 테스트, 스트레스 판정 도구, 이름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머, 이게 왜 그림이지? 어머, 이게 움직이는데, 또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머, 저것은 아몬드인데? 오프라인 교육하는데, 더라고요. 아몬드라고. 맞습니다. 제가 아몬드 118알을 풀어놨어요. 근데 그 아몬드가 이렇게 일렁일렁 일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뭐냐면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물결 치듯이 더 빠르게 일렁인다. 스트레스의 상황이 좀 높은 거다. 나에게 스트레스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뭐 인터넷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한 가지를 해볼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얼마나 일렁이는지를 여기 앉아 계신, 함께 하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느껴보실 수 없기 때문에 뭘 하실 거냐?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없애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그려져 있는 여러 개의 아몬드 중에서 다 똑같이 생겼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아몬드 하나를 특정하세요.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애. 하나를 딱 골라서 걔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노려볼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애 하나를 고르면 그 순간 어떠냐면 그림이 딱 멈춰요.
그쵸? 그림이 딱 멈추지 않나요? 네, 지금 제 화면에는 이 영화 리더님밖에 안 보이. 오미영 리더님 지금 그쵸? 하고 그림이 딱 멈춰요. 내가 마음에 드는 아몬드를 딱 고르는 그 순간 이 아몬드의 움직임이 딱 멈추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면 이상하네요. 이거 아몬드는 멈추긴 했지만 내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앞을 응시하면 우리의 인간의 눈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눈이 두 개예요. 인간의 눈이 두 쪽이 있죠. 그래서 앞을 보면 그냥 고정된 시야로 앞을 보는 것 같지만 눈의 시선이 교차되면서 말 그대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눈의 움직임. 다른 말로는 눈에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이게 두 쪽이니까 얘가 보완이 되지만 이 부분을 이 그림, 이 착시 그림을 통해서 내가 나의 눈의 시선의 교차, 눈의 떨림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이런 간단한 테스트고, 물론 이 테스트가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이만큼 떨리면 더 스트레스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눈의 착시를 활용한 그림 정도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지정해서 걔를 노려보면 눈에 거기 맞춰지면서 그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좀 없으셨나요? 지금 황영님 리더님은 재밌게 웃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스트레스가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개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아주 간단하게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레드 플래그. 레드 플래그는 적신호죠. 신체적인 변화를 좀 살펴볼 거예요. 나의 몸 안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육의 긴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유 없이 어깨가 솟아 있거나 항상 턱에 내가 항상 힘을 주고 있거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빨을 앙 다물고 있거나 막 이런다. 이거는 뭘까요? 어, 스트레스의 상황이 좀 높아져 있는 거다.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신체가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호랑이를 만나서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야 되는데 아까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거 필요할까요?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도망가야 돼. 혹은 싸워야 돼.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소화에 리소스를 안 써요. 그리고 몸 안에 근육에 막 긴장이 들어가 있고 막 경직돼 있는데 잠이 잘 올까요? 잠이 당연히 잘 안 오죠. 심박.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거예요. 심박이 빨라지는 이런 문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주관적인 지표로도 작은 일에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거나 이전에 즐거웠던 일이 더 이상 않거나 저도 아주 마일드하게 이 두 번째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예전에는 저는 아침, 점심, 저녁에 꼭 먹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걸 먹어볼까?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혹은 오늘 냉면이 먹고 싶은데 끼니 때마다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사라졌어요. 좀 시들해졌어.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리더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안 먹지는 않지만 먹고 먹고 싶은 게 좀 사라졌다. 먹는 흥미가 좀 떨어진 거죠. 여러 좀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집중력이 떨어져서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게 된다거나 마지막은 좀 슬프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1에서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나에게 누적된 점수가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나쁜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실 텐데 인간에게 있어서 적정한 스트레스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런 신호이죠. 경각심을 고취하거나 동기부여를 하거나 생산성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적정한 스트레스는 괜찮다. 근데 그게 너무 만성적이 되거나 너무 극심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과한 긴장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3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길 가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싸울지를 정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생명의 뇌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졸을 분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의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감각이 예민해져요. 심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요.
혈당도 상승해요. 소화는 잘 된다고요? 소화는 잘 안 되겠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의 단계예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너지가 계속 고갈이 되기 시작을 해요. 코르티솔의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에너지가 계속 고갈이 되고요. 초조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곤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끌고 끝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상황이 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응해 버리는 거죠.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인지 여부를 좀 알 수 없는 하지만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면역 체계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겠죠. 만성적인 피로나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번아웃, 열심히 일하다가 탁 손을 놓잖아요. 더 이상 나는 못해 하면서 정신적인 소진이 동반되는 이런 번아웃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스트레스의 처음, 그리고 저항, 완전 적응, 소진이 돼버리는 이런 어떤 단계로 나에게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인들 어떨까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일상인 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를 좀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얼마라고요? 약 6조 원. 엄청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숙된 이런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매 경험률이에요. 최근 5년 내 최치에 올라갔다. 83.6%. 나의 건강과 관련된 좀 우려사항이 있을 때, 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루틴으로 완벽하게 정착되었다. 이 구매 경험률을 통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그네슘은 어떨까요? 이 마그네슘의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 2021년에서 2025년 약 1.7배 성장을 했고 굉장히 부각되는 또 다른 어떤 라이징 키워드의 영양소로서 이 마그네슘이 어, 조회되고 있다. 검색되고 있다. 주요 검색 키워드는 피로, 스트레스, 긴장, 회복, 라는 이런 키워드로 많은 소비자들이 마그네슘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마그네슘 우리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떨려. 근데 그 부분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만 떨려? 아니겠죠, 그렇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만 떨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마그네슘 알고 보면 마스터 미네랄. 우리 흔히들 마스터는 지휘자를 마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스터 미네랄이다. 나의 몸 안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마그네슘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뼈적인 측면, 근육의 안정적인 측면,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측면, 이완을 통한 어떤 불면증을 완화하는 또 신경 안정화하는 이런 측면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누가 마그네슘이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 중요하지만 쉽게 놓치는 너무나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로서 인체에서 마그네슘은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이고요. 300종 이상의 효소 반응과 수 기능에 관여하는 너무 중요한 영양소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다고요? 대한민국 성인의 둘 중 하나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영양소 가운데 하나가 마그네슘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 마그네슘의 손실이 증가하게 되죠. 이 마그네슘이 손실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 마그네슘의 부재로 인해서 근육이 긴장되고 경직될 수 있고요. 신경은 과흥분되겠죠. 그래서 근육이 긴장되고 경직되고 과흥분된 상황에서 잠은 잘 잘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수면에 방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잠을 충분히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어떨까요?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지 않겠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마치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 악순환의 고리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런 영양소의 결핍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케어해야 된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트리플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요.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고 에너지 활성화적인 측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트리플 케어 포뮬라, 특별한 트리플 케어 포뮬라의 마그네슘 릴렉스가 6월 4일 출시가 되게 됩니다. 트리플 케어, 이 트리플 케어이기 때문에 주 원료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마스터 미네랄인 마그네슘 이외에도요, 두 가지의 주 원료가 또 있습니다. 바로 태아닌, 녹차에서 유래한 성분이죠.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또 정서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태아닌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타민 B6가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 주 원료로 인해서 우리 린 풀 케어 포뮬라. 모델 네, 세원빈이거든. 네, 세 개 주 원료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두 개의 상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 원료가 세 개. 포뮬라이다. 두 번째 삶은 뭘까요? 두 번째 삶은 삼중 코팅이에요. 삼중 코팅. 뭐에 적용된 걸까요? 바로 마그네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굉장히 주요한 미네랄이고요. 우리 쉽지 않은, 생각해보면 여러 다양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네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 오늘 배운 거 있고요. 마그네슘의 친구인 칼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나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네랄들이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영양소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까지 가고요. 위에 있는 위산에 의해서 이런 미네랄들이 이온화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몸 안에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게 되고요. 그 소화기관 내에 있는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나의 몸으로 옮겨주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의 몸에 들어온다. 이온화된 미네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근데 마그네슘 말고도요, 여러 다양한 이 이온화된 미네랄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 나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막 타는 사람이 막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개떼처럼 밀려와. 그럼 어떻게 되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경쟁적으로 흡수될 수가 있죠. 경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막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릴렉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그네슘 이외에 특별한 또 다른 마그네슘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중 코팅 마그네슘입니다. 특별하게 세 번 감싼 마그네슘이 이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 들어있어요. 왜 넣었을까요? 위로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그 경쟁을 하지 않고 직행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트랙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간 다음에 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그러면은 다른 친구 없이 나 혼자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삼중 코팅으로 해서 흡수가 더 잘 되도록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생체 이용률을 높이려. 더 많이 잘 흡수돼야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생체 이용률이 높은 마그네슘 3중 코팅으로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 가득 담았다. 함께 일반적인 마그네슘과 함께 3중 코팅 프리미엄 마그네슘까지 그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리미엄 볼드체로 제가 적어놨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생체 이용률. 내가 생체에서 내가 그 애를 잘 써야 되잖아요. 이 마그네슘이 많아야 칼슘도 더 잘 쓰일 수 있거든요. 칼슘이 막 근육 안으로 막 들어오기를 바라시나요? 그래서 내 근육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쥐가 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는 긴장이 되고 수축이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완이 되면서 그 이완되는 방법 그 자체가 칼슘이 근육세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칼슘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 마그네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허받은 3중 코팅 마그네슘 위에서 보호되고 장에서 용해돼서 생체 이용률을 더욱 높이는 특별한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나 긴장 완화를 위한 테아닌이에요. 녹차에서 유래한 정서적인 안정, 뇌파의 안정을 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스트레스가 유도된 상황에서 이 테아닌을 섭취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심박수를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이 태아닌의 섭취를 통해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한 바가 있다라는 것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주원료죠. 비타민 B6.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에너지화 되는데 필요한 이런 영양소이기도 하고, 체력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호모시스테인,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죠. 이 혈액의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더 정확하게는 쓸 수 있는 물질인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비타민 B6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근육과 신경의 안정화, 에너지 활성화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한 케어 포뮬러 세 개의 주 원료가 마그네슘 릴렉스에 들어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꼼꼼하게 엄선한 부원료 5종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이 옥타코사놀을 좋아하시는 리더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누트라이트의 옥타코사놀 제품이 이제 단종이 되었는데 그 옥타코사놀 성분이 부원료로서 이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코사놀, 블랙 엘더베리, 캐모마일, 샤프란, 암술머리 추출물, 또 류신 이런 다양한 부원료, 정서적인 안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꼼꼼한 부원료가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 함께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산뜻하고 부드럽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과 함께 타서 드시거나 물 없이도 드실 수 있게 딱 하루에 한 포 드실 수 있는 개별 표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하면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 드실 수 있을까요? 언제 드실 수 있냐면 운동 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손이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쥐가 나기도 하죠. 우리 몸이 남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남긴 이런 떨림을 해소하는데 마그네슘 릴렉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육체적인 이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굉장히 어려운 자리로 인해서 마음이 떨리고 힘들 때 이런 상황이 싫으신가 봐요. 지금 줄을 막 그으셨거든요. 이런 상황이 힘들고 스트레스 쌓일 때 떨리고 뭉치는 모든 순간에 마그네슘 릴렉스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의 내용 말고도 언제 자기 전, 자기 전에 이렇게 너무 릴렉스가 아침부터 너무 릴렉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단하고 힘든 저녁 무렵에 하루에 스트레스가 남긴 긴장을 모두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마그네슘 릴렉스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6월 4일 출시 예정이고요. 이 마그네슘 너무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뉴트라이트의 많은 제품에 이 마그네슘이 담겨져 있는데 새롭게 출시되는 마그네슘 릴렉스와 기존의 이 마그네슘 더블엑스나 칼맥에 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거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체 이용률이 높은 3중 코팅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어, 1층, 2층, 3층, 10층까지 쭉 가는 모든 층의 층층이 서는 미네랄 그 트랙이 아니라 혼자만 탈 수 있는 위를 통과해서 장 점막을 통해서 리포솜 형태로 만들어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받은 3중 코팅의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이 마그네슘 릴렉스 안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100%예요. 기존의 더블엑스나 칼맥디 이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 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큼이 들어있냐면 뭐 70에서 80% 정도가 담겨져 있죠. 근데 그 함량은 어떤 거? 종합적인 영양 균형을 관리하거나 종합적인 뼈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 스트레스나 긴장, 신경, 과민, 뭐 이렇게 잠을 좀 잘 못하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몸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마그네슘 릴렉스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오프라인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WX를 통해서 종합 균형 관리도 하고 나 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뼈 관리도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 릴렉스도 먹으면 괜찮겠느냐. 너무 스트레스가 높아진, 기초 영양 케어를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은 좀 힘든 날, 마그네슘 릴렉스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피로가 높은 상황, 뭐 다리의 긴장도가 높거나, 막, 우리가 사실 매일 시험을 보거나, 매일 마라톤을 뛰거나, 매일 막, PT를 열심히 매일 받으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릴렉스까지의 그 다른 어떤 제품과 함께 마그네슘 함량 모두 합치면 250%이기 때문에 그 250%는 매일매일 드시는 마그네슘의 양으로는 조금 많다. 그래서 집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초 케어를 통해서 평소에는 더블엑스와 칼맥을 통해서
종합적인 영양 균형 관리를 하시다가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의 어떤 비중이 너무너무 높다, 너무 힘들다. 요때는 집중 케어로서 마그네슘 릴렉스를 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요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6월 4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그네슘 릴렉스 본품 3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마그네슘 릴렉스 출시 프로모션이 6월 4일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쓸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6월 11일에 진행될 또 다른 프로모션이죠. 눈 건강 프로모션. 우리 이제 조금 잊을만 하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비전헬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1, 2, 3, 4번에 그림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마치 감고 보거나 눈을 찌나 지정해서 보면 그림이 바뀔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예선님 리더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눈을 하나를 이렇게 가리면서 뭐 그림이 바뀌나 이렇게 저한테 이제 낚이신 거죠. 뭐 지금 몇 명이 좀 낚이셨는데 그림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림이냐면 나의 눈의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도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앉아 사진입니다. 앉아 사진. 이 앉아 사진 뭐죠? 앉아 사진 뭐죠? 건강검진 하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턱을 대고 이마를 댄 다음에 눈을 크게 뜨고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하면서 사진을 팍 찍잖아요. 그게 앉아 사진이에요. 눈 뒤쪽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정상 앉아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눈이죠. 근데 B하고 C는 조금 다르죠. B하고 C는 좀 달라요. 저는 이 ABC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석 중에 호박하는 보석을 혹시 아시나요? 호박? 어른들이 좋아하는 보석이에요. 뿌로찌나 아니면 알반지 큰 거 할 때 이렇게 호박을, 그 원석이죠. 걔를 활용을 하는데, 호박은요, 호박보다 안쪽에 불순물이 있는 호박이 훨씬 비싼 호박이에요. 불순물이 있는 거, 그게 좋은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ABC 보석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B와 C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보석에는 보석이 아니고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를 보면 B에는 뭐가 보이시냐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쪽에 순두부가 있구나. 눈에 순두부가 끼어 있어요. 앉아 뒤에. 순두부처럼 뭔가 몽글몽글한 게 지금 B에 끼어 있잖아요. C는 뭐냐면 순두부인데 순두부가 몽글몽글 껴 있는 것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얀 순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양념간장을 뿌려봤자 비린내가 나서 그걸 싫어해서 뭘 좋아하냐면 고추기름이 탁 떨어져서 이제 약간 매콤하게 된 순두부를 좋아하거든요. C는 고추기름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얘는 순두부가 아니고 내 눈이잖아요. 내 눈에 고추기름을 뿌렸다? 아니겠죠. 출혈이 있는 거예요. 출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출혈이 있거나 몽글몽글 순두부가 눈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야가 왜곡되기 시작을 해요. 제대로, 제대로 똑같은 사물을 봤지만 시야에 왜곡이 발생한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눈의 구조. 앞쪽에 마그네슘 릴렉스에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우리 너무 이상하죠? 우리 몸 안에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의 이완이 안 돼서 근육이 떨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도대체 떨릴까요? 눈 근육만 떨릴까요? 이 모양체근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모양체근 수정체를 조절하고 빛 조절을 하는 눈에 있는 근육. 근데 얘는 굉장히 미세한 이런 근육이기 때문에 얘가 경련을 일으키면 눈의 시야가 떨리니까 내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모양체가 흔들릴 정도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근육 또한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떨릴 수 있다. 당연하죠. 그쵸?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쵸?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모양책은. 얘는 뭐죠? 얘는 수정체예요. 렌즈.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고, 눈 뒤쪽에는 망막이 있고요. 이 스크린이죠. 그쵸?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 중심. 중요한 주인공과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망막의 중심에는 황반이 있어요. 이 황반에는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시신경 세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 현대인의 눈 건강은 어떻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여기 리더님의 눈 건강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휴대폰이나 가까운 근거리에서 눈을 고정해 놓고 열심히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또 눈을 혹사하는 또 다른 활동 뭘까요? 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서 막 이렇게 책을 막 보시면 하루에 막 10시간씩 책을 본다.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눈을 굉장히 혹사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책을 10시간씩 보지는 않지만 뭐는 가능하다? 스마트폰은 가능해요. 스마트폰 가까이에다 대고 막 그쵸? 너무너무 보면 어떤 일이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굉장히 수축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거든요. 우리 재밌는 거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잘 알고 계시죠? 눈도 잘 깜빡이지 않아요.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눈의 조절력과 관련된 모양체 근이 너무너무 피로해진 그런 거. 그리고 또 더 나쁜 건 뭘까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우리 언제 잠잘 때 틀어놔서 오늘 잠이 안 오는데 하면 스마트폰 막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도 무거워요. 그래서 자다가 졸면은 스마트폰이 떨어져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맞아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어둡기 때문에 눈을 더 연다고 말하죠.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을 더 열고 봐요. 그래서 눈 뒤쪽 안쪽까지 황반 깊숙이까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나의 눈을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순두부, 눈에 쌓이는 노폐물이에요. 눈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눈 안에서도 세포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 노폐물을 아까 저는 수치라고 말했지만 걔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드루젠이에요. 드루젠. 드루젠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노폐물이 안저에 쌓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거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세포예요, 시세포. 이걸 읽어보면, 생명병사의 비밀에 나온 어떤 내용인데, 망막을 통해서 무언가 빛이요, 되게 신기한데, 뇌까지 얘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시세포에서 얘를 전기신호 전환해서 뇌로 보낸대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쉽냐면, 화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카메라 예전에 우리 옛날에 너네 카메라는 몇만 화소야? 혹은 칩도 화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대로 더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도 이렇게 빽빽하게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화소로 눈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소들이 내가 본 것을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내 뇌로 전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해서 눈 뒤쪽에 시세포 밑에는 혈관이 있고요. 통해서 다양한 대사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두루젠, 노폐물이 쌓여요. 그럼 노폐물이 쌓여서 여기 밑에 막 차곡차곡 쌓이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방해를 받겠죠, 그렇죠?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막 불필요한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포가 이렇게 왜곡되고 위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부분에 시야에 왜곡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부분 시야에 왜곡이 생긴다. 제대로 좀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 눈이요 또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잘 안 되면요. 그냥 안 되나 보다라고 끝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로를 만들거든요. 이 두루젠 막혀서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지름길을 만들어 줄게.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만들어졌는데 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얘가 속성받으면 어떻게 된다? 출혈이 생기겠죠. 아까 고추기름이 든 것처럼 망막의 구조적인 변화와 손상이 초래되게 되면 시각적인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을 너무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막 하루에 6시간씩, 심지어 막 자기 전에 내가 눈을 막 졸려서 막, 그쵸? 눈을 감으면서까지 막 본다. 책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또, 뭐죠? 모양책을 너무 근거리 시작어. 몽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시력이 3, 5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시력이 너무너무 좋지 않죠. 너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기에도 급급하니까. 그래서 눈의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된다? 굉장히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또 눈도 너무 혹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좀 아껴보자. 또한 눈 건강과 관련된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황반. 이 황반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고 하는 이런 색소로 만들어졌어요. 여러 다양한 빗자극이 오니까 그 부분을 색소로 좀 가렸다. 마치 첫째는 여름철에 맨눈으로 나가면 눈이 너무 시리고 힘들지만
선글라스를 끼면 눈이 조금 덜 피로하겠죠. 그래서 나의 눈도 이 황반 색소의 밀도에 의해서 높아진 이런 영양소, 루테인 지아잔틴이라고 하는 영양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데 그 보호되는 기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5, 60대가 되면 20대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선글라스를 쓰긴 썼는데 선글라스가 막 깨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죠. 3분의 2만 쓰고 있는 거예요.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눈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눈은 또 굉장히 입체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시력을 조절하는 핵심 근육 상체근부터 시작을 해서 빛을 감지해서 상이 맺히는 뒤쪽의 망막,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 시스포들이 막 모여져 있는 이런 어떤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이 조금 필요하겠죠. 이 모양체적인 측면에서는 이 라이코펜은 모양체의 고농도로 분포하면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타카로틴은 망막에서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고, 이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노화를 위한 눈 건강 케어에 필요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영양소죠. 그래서 이런 빈틈 관리를 위해서 비전 헬스만의 어떤 특별한 스펙트럼 포뮬러로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여기에 부원료로 빌베리 추출물까지 눈 건강부터 항산화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꽉 채운 포뮬러를 비전 헬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 헬스만의 또 다른 차별점 뭘까요? 루테인 지아잔틴의 경우에 해서 추출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뽑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재배부터 추출까지 루테인 따로, 지아잔틴 따로, 불순물 없이 순도 높게 담기 위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전용 꽃에서 각각 재배하고 추출하는 특별한 방식을 뉴트라이트의 비전 헬스가 적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영양은 풍부하게, 섭취는 간편하게 우리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은 하루에 1회 한 캡슐로 아주 간편하고 건강하게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를 위한 비전헬스 누적 판매랑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그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6월 11일에 특별한 눈 건강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눈 건강 어벤져스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어 이 스펙트럼 포뮬러로 입체적인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비전헬스 대용량과 소량을 함께 구매를 하시게 되면 건조한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오메가3를 받으실 수 있는 오메가3 밸런스 미니가 증정이 되는 프로모션이 6월 11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더님의 6월에 비즈니스를 위한 출시되는 마그네슘 릴렉스 기억이 나시죠? 그쵸? 트리플 케어 포뮬러다. 마그네슘뿐만이 아니라 태아닌, 비타민 B6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생체 이용률이 높은 3중 코팅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이런 특별한 제품 6월 4일에 또 6월 11일에는 눈 건강 어벤져스 프로모션까지 6월의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여름입니다. 여름. 그쵸? 5월인데 벌써 여름이에요. 이 여름을 준비하시면서 이 5월 또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데 많은 리더님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 마그네슘 릴렉스와 눈 건강 프로모션까지 꼼꼼하게 잘 알려주신 송세환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